안녕하세요. 행복한 명절 기간은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25년 신년 목표를 내 집 마련 혹은 부동산 투자로 잡으신 분들이 계실까요? 오늘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 모르고 계신다면 큰 손해를 보실 수 있고 활용하지 못한다면 벌 수 있는 기회를 날리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인데요. 먼저 최근 일어난 변화와 함께 25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 간단히 정리하고 어떤 부분을 활용해야 할지 마지막에는 조금은 구체적으로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계시는 부분과 함께 크로스 체크하셔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꼭 끝까지 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고 혹 시간이 안 되신다면 중반 이후로 보시기 바라며 영상 시청 후 더보기란을 확인하시어 무료 전자책을 함께 보신다면 더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 9월 스트레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2단계 조치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직전 4개월과 비교해 56.9% 감소했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24곳이 절반 넘게 줄었다는데 여러 요인들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부동산에 대한 관망세가 늘어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시선에서는 지난해 연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증가한 부분과 신고 기간이 남아있다는 부분이 언급되지만 얼마나 큰 상승이 있을지에 대한 부분은 의문인 듯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7월 시행 예정인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된다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중은행과 이금융권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고 스트레스 금리도 100%로 높아지게 되는 부분인데요. 올해 초에서 7월로 연기되긴 했지만 언젠가 시행될 부분으로 보이며 수요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종합적으로 이런 불확실성 등이 있지만 뒤로 갈수록 금리 인하, 공급 부족, 전월세 가격 상승 등 집값의 상승 압력도 큰 만큼 우리는 똘똘한 한 채 혹은 정부 정책을 활용한 투자가 꼭 필요한 시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조금이라도 동의하실까요? 먼저 25년 경제정책 방향 중 확인해야 할 부분에 대해 간략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주택 공급 확대 및 SOC 조기 발주, 건설비 현실화를 위한 3종 패키지 등 다양한 경제정책 방향들이 있지만 해당 화면에 있는 부분들은 조금 더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내용을 정리하긴 했지만 디테일한 부분은 조금 더 찾아보시기 바라며 해당 내용에 대해 원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더보기란 링크 혹은 댓글란을 통해 확인 가능하니 참조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어떤 부분을 우리는 활용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지방우대 정책 설계 부분과 선도 프로젝트에 조금 더 눈이 가는데요. 이후에 용산 국제업무지구 고밀개발에 대해 유튜브 주제로 따로 다루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지방우대 정책에 대해 살펴보고 구체적인 활용 방안에 대해 언급드리겠습니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지방부동산에 대해 세금 중과를 완화한다.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저가주택 대상을 확대한다는 것으로 공시지가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조정하고 취득세 중과가 제외되는 저가주택 기준을 지방주택에 한해 완화하여 공시지가 1억 원 이하를 2억 원으로 조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인데요. 미분양 해소를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까지 본격 추진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고 어떻게 활용하실지 생각이 드시나요?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희는 결혼 전 주택을 처분하고 각각 새로운 곳으로 투자를 해둔 상황인데요. 이 상황에서 새로운 곳을 투자하기 위해 매입을 한다면 취득세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해야 하기에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4주택이 될 경우 취득세는 12%, 저희 기준으로 법인을 통해 투자를 하기엔 법인세와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있고 주택을 매수하기보단 다른 것들에 대해 고민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근본 지역경기 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우대 중심의 정책 설계로 공시지가 1억 이하 취득세 중과 제외해서 2억 원 이하로 변경되기에 이제는 매수할 수 있는 곳들이 늘어났다 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 2억 이하이면 지방 준신축급 매수가 가능합니다. 서울 경기도만 보신 분들이라면 반문하실 수 있겠지만 지방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그냥 가격에 맞춰서 사면 될까요? 예전에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절대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당 부분은 5월에 예정되어 있는데요. 일정이 변경될 수 있지만 저희가 찾아보는 방법이 괜찮다면 참고하셔서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선 주간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주요 핵심지만 상승하고 현재는 잠잠해진 상황입니다. 강북, 노원, 도봉, 은평구로 하급지와 구축들은 가격이 내려가거나 거의 오르지 못했습니다. 지방은 주요 광역시들도 조용한 상황으로 양극화가 심해지고 상급지만 계속해서 오르는 상황이기에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나마 지방에서 투자하기 좋은 곳은 어디라고 생각드시나요? 자세히 살펴보시면 울산과 전주의 전세 가격은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매물 현황도 살펴보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전주의 경우 확연히 줄어든 것을 객관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투자한 곳은 어떤가요? 마찬가지로 전세가 귀하고 현재 전세가가 신축 매수가와 비슷해진 상황으로 저희가 샀을 때 대비 0억 원 이상 상승한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상황이라면 매물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아직 정확하게 시행령이 나오지 않아 조금은 더 살펴봐야겠지만 제4조의 2 1세대 1주택자의 범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 저가주택, 광역시, 세종시 제외이기 때문에 울산은 제외하고 전주 쪽으로 먼저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전세 매물이 없고 신축에 대한 수요가 많은 곳이 전주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디를 사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기자촌 재개발에 투자하지는 못했지만 감나무골로 수익을 본 최애 지역인데요. 전주 내 어디를 투자할지에 대해서 언급드리기 전에 먼저 공시지가를 확인하는 사이트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네이버 부동산, 리치고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데요. 리치고의 필터를 활용할 경우 아파트 단지의 세대수, 연식, 평형, 객가격, 공시가격으로 구분되어 있어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며 다양한 부분을 필터로 이용할 수 있기에 자주 애용하는 편입니다. 언급드린 곳들 중 편하신 곳을 활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며 해당 방법을 통해 찾아본 곳을 공유드리겠습니다. 공유 전 여기까지 보시고 괜찮으시다면 해당 내용을 보시기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0년 이내 준신축 500세대 이상 대단지, 객가격 1억 이하 태평 아이파크입니다. 전주 구도심에 위치한 22년식 신축 단지로 학교와 상권이 충분히 위치해 있고 바로 위 동양아파트 분양이 예정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해 보이기에 가격이 더 쉽게 오를 수 있다 생각합니다. 현재 기준 매물은 3.5억 원, 전세는 25년 1월 기준 3억 2천만 원에 실거래되었는데요. 공주가 1억 8,400만 원, 실투 약 필요 경비까지 5천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전세를 낀 매물들이 많은데요. 전세 만기 시에 실투 1,000만 원 혹은 거의 실투 자금액 없이 투자가 가능한 곳이라 생각합니다. 저가 매물들이 소진된다면 4억 원대까지는 오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생각은 다를 수 있기에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공동주택 가격은 동호수별 차이가 있기에 매매하고자 하시는 목적물이 있으시다면 공주가는 체크를 필수로 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만성 퍼스트리움입니다. 18년 1월 8년차 단지인 이곳은 711세대 규모의 단지인데요. 공동주택 가격 1억 7천만 원이며 동호수별 차이가 있으니 매매 대상물의 공주가는 체크를 필수로 하셔야겠습니다. 전주에서 신혼부부들이 좋아하는 혁신도시 내에 위치한 단지인데요. 현재 매물 3억, 전세 약 2억 7천만 원으로 실투 약 6천만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세 매물이 없고 전세를 낀 매물을 매매할 경우 만기 후에는 전세 3억 원도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되는데요. 만약 매매가보다 더 높게 전세가를 맞출 수 있다면 어떠실까요? 소개드린 두 곳이 괜찮을까요? 이 소개드린 구도심 혁신도시 외 현대자동차 공장 근처 위치한 에코시티 내에도 이러한 조건이 수렴하는 단지가 있습니다. 에코시티 더샵 1블럭을 직접 체크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처럼 사이버 임장을 먼저 해보시고 실제 임장을 통해 해당 단지와 부동산도 방문해 보셔야 할 텐데요. 살 매물을 정해보고 해당 정책이 발표된 후에 사도 늦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매수 시 잔금을 길게 하여 세입자를 미리 맞추는 등 여러 방법 등을 통해 나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매매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전달드린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해당 내용을 통해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매매 시 매수를 유리하게 하는 방법과 전세계약, 계약시 특약사항 등 여러 부분이 걱정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의 경험을 녹여둔 전자책과 관련 링크를 크로스 체크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말 별거 없네라고 하실 수 있으나 어떻게 하면 돈을 잃지 않는 투자가 가능한지 충분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준비된 사람과 준비 안 된 사람이 있다면 누가 성공적인 투자를 할 확률이 높을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이라면 꼭 남는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외 많은 부분도 고려해야겠지만 여러 부분을 고려하시어 꼭 성공적인 투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각종 기사, 공공사이트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정보 전달 목적으로 수정 및 제작하였으니 참고용으로 사용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 권유 영상이 아니며 지극히 주관적인 방법이니 필요한 부분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시점, 관련 기간, 자료 등을 통해 작성하였으며 정책 변경 또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고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